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과학이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진짜 의미는 아무도 모르는 정말 거대한 미스터리 그 자체거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100년 묵은 미스터리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유명한 물리학자 션 캐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양자역학이 이상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현실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론인데 정작 물리학자들끼리도 그래서 이게 진짜 무슨 뜻이냐 하면 다들 말이 다르다는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퍼즐이 바로 이겁니다. 이야기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물리학계 분위기는 어땠냐면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야, 우리 이제 물리 다 끝냈다. 세상 모든 걸 설명하는 이론이 거의 완성됐다. 이런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죠.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그림. 그게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완벽한 그림, 바로 고전 물리학의 세계관인데요. 정말 단순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은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 거죠. 첫째, 물질. 이건 작고 단단한 알갱이, 즉 입자로 되어 있고요. 둘째, 힘. 이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이 입자들을 막 밀고 당기면서 전달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되게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그림에 아주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멋진 이론을 아주 작은 세계, 바로 원자의 세계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당시 생각했던 원자 모델은 태양계처럼 핵 주위를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 거였거든요. 근데 고전 물리학 계산대로라면 이렇게 돌고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미친 듯이 뿜어내면서 진짜 눈 깜짝할 사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핵으로 곤두박질 쳐야만 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주변의 모든 원자들은 너무나 안정적이잖아요. 고전 물리학이 여기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원자 붕괴 문제를 해결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내다버리는 아주 이상하고 기묘한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양자역학의 서막을 열었죠. 그 새로운 규칙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파도처럼 퍼져 있다가 딱 쳐다보는 순간 하나의 점, 즉 입자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파동 입자 이중성이에요. 아니, 우리가 쳐다보는 행동이 현실의 상태를 결정한다니 진짜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요. 양자역학은 세상에서 확실함이라는 걸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 대신 확률을 집어넣었죠. 이 파동함수라는 게 뭐냐면 전자가 여기에 딱 있다 이렇게 말해주질 않아요. 대신 저기쯤에 있을 확률이 한 30%고 여기쯤에 있을 확률은 10% 정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능성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측정 문제라고 불리는 건데요. 도대체 측정이 뭘까요? 파동을 입자로 바꾸는 그 쳐다보는 행위가 정확히 뭐냐는 거죠. 꼭 우리처럼 의식이 있는 존재가 봐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기계,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게 찍어도 측정이 되는 걸까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질문에 아무도 확실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좀 혼란스러우셨죠? 파동이었다가 입자였다가.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이 모든 혼란을 한 방에 정리하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말 그대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죠. 그 해답은 놀랍게도 이겁니다. 우주에 입자 같은 건 애초에 없다? 모든 것은 그저 장일 뿐이다. 이게 바로 양자장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진짜 실체는 입자가 아니라 온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장이고 우리가 보는 입자들은 그냥 이 장이 출렁이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기타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타줄 자체는 그냥 쭉 이어진 하나의 줄이잖아요. 근데 이걸 튕기면 어떻게 되죠? 도, 레, 미처럼 딱딱 끊어지는 음들만 나오죠? 연속적인 줄에서 불연속적인 음이 나오는 겁니다. 양자장도 똑같아요.
온 우주에 연속적으로 쫙 깔려있는 이 장이 에너지를 받아서 진동하면 그 진동이 도, 레, 미처럼 딱딱 끊어지는 덩어리로만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에너지 덩어리, 그게 바로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전자는 그냥 작은 알갱이가 아니에요.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전자장이라는 게 출렁 하고 한번 진동한 게 바로 전자입니다. 빛의 입자인 광자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기 장이 출렁인 거죠. 입자는 물건이 아니라 사건이나 현상에 가깝다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그 유명한 표준 모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봤던 그 복잡한 입자표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냥 입자들을 막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 우주를 만드는 근본 재료, 바로 이 장들의 종류를 쫙 정리해 놓은 우주의 레시피 같은 겁니다. 이 레시피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페르미온이라는 재료들. 얘네들은 성격이 까칠해서 한자리에 겹쳐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책상이나 우리 몸처럼 단단한 물질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보손이라는 재료들. 얘네들은 물질들 사이를 오가면서 서로 밀어내라, 끌어당겨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즉 힘을 매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재료, 바로 힉스 보손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모든 입자들에게 질량, 그러니까 무게감을 부여하는 아주 독특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표준 모형에 온갖 종류의 입자들이 쫙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 이 세상 모든 걸 만드는 데 필요한 건 딱 세 가지일 뿐입니다. 바로 업쿼크, 다운쿼크, 그리고 전자. 이게 다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고요? 걔네들은 너무 무겁고 불안정해서 빅뱅 직후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안정한 이 세 녀석들만 남게 된 거죠. 이 표준 모형 정말 대단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과학 이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물리학자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왜냐하면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암흑 물질의 정체,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암흑 에너지의 미스터리, 그리고 중력을 양자역학에 포함시키는 문제라던가 블랙홀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빅뱅 바로 그 순간에는 어땠는지, 이런 거대한 질문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손에는 우주의 작동 방식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규칙서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규칙이 대체 현실에 대해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100년이 지난 지금도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인류가 이뤄낸 가장 위대한 과학적 성취의 가장 깊은 곳에 이토록 심오한 철학적 미스터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사실, 정말 생각해 볼수록 신기하지 않나요?